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30만 원을 받고 단 3분 동안 휴대폰을 전달했을 뿐인데 다음날 살인범으로 체포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17년 개봉한 영화 조작된 도시의 주인공 권유는 바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 중인 드라마 조각도시는 바로 이 영화를 원작으로 한 리메이크 작품이죠. 오늘은 드라마를 더 재밌게 보기 위해 원작 영화의 줄거리를 결말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직 태권도 국가대표였던 권유, 지창욱이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돈도 연줄도 없는 백수죠. 현실에서는 PC방을 전전하지만 온라인 FPS 게임 속에서만큼은 레주렉션 팀의 리더 권대장으로 통합니다. 어느 날 밤 PC방에서 분실된 휴대폰을 발견한 권유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모텔로 가져다 주면 사례금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이었죠. 당장 지갑에 5천 원밖에 없던 그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모텔에 도착한 권유는 샤워 중이던 여성에게 휴대폰을 건네고 수표를 받아 나왔습니다. 모텔 출입 시간은 고작 3분 16초. 이 숫자가 나중에 중요한 증거가 되는데요. 다음 날 아침 집에서 늦잠을 자던 권유에게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혐의는 미성년자 강간 및 살인. 권유의 집에서는 피해자의 피가 묻은 칼이 발견됐고 그 칼에는 권유의 지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사건 현장인 모텔에서도 권유의 지문과 DNA가 검출됐죠. 심지어 피해자의 시신에서 권유의 정액까지 나왔습니다. 증거는 완벽했습니다. 언론은 즉시 권유의 신상과 얼굴을 보도했습니다. 여론은 그를 뉘우침 없는 괴물로 낙인 찍었죠. 이른바 권유법이라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엄벌법 제정 논의까지 나왔습니다. 국선 변호사 민천상, 오정세가 연기했는데요. 그는 증거가 너무 명확하다며 사실상 변호를 포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권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그는 1급 흉악범들이 모인 교도소로 보내졌습니다. 교도소는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마약 밀매업자 마덕수가 군림하고 있었고 교도관들은 눈을 감았죠. 성범죄자라는 꼬리표가 붙은 권유는 반복적인 구타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권유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면회실에서 어머니는 결백을 입증할 증거를 가진 사람이 연락을 해왔다.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으니 조금만 더 버텨라고 말했죠. 하지만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민천상이 찾아와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절망 끝에 선 권유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그는 교도소 소요 사태를 틈타 자해를 위장하고 병원 이송 과정에서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산길을 넘어 도망치던 권유는 고장난 차를 고쳐주고 외국인 부부로부터 낡은 마티즈를 선물 받았죠. 그리고 그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과연 권유는 누가 자신을 이 지옥으로 몰아넣었는지 밝혀낼 수 있을까요? 탈옥한 권유 앞에 PC방 모니터가 갑자기 해킹됐습니다. 애니메이션 영상 한 편이 재생됐죠.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블랙박스 분석 결과 권유의 모텔 출입 시간은 3분 16초. 이 짧은 시간에 강간 2회, 31번 찌르기, 시신 유기, 증거인멸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논리적 증명이었습니다. 영상을 보낸 건 게임 팀원 털보. 그런데 권유 앞에 나타난 털보는 놀랍게도 여성이었습니다. 천재 해커 윤여울 심은경이 연기했죠. 게임에서 변조 음성을 썼기에 모두 남자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울은 권유를 은신시킨 뒤 팀을 소집했습니다. 용산 AS의 전설 용도사, 특수효과 전문가 데몰리션, 건축가 교수 여백의 미, 인터넷 방송 듀오 은폐. 게임 속 동료들이 현실에서 모였습니다. 목표는 하나, 대장의 결백 증명. 여울이 수집한 유사 사건들을 분석하자 섬뜩한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증거는 전시처럼 완벽하고 24시간 내 체포와 신상 공개, 그리고 현장마다 같은 흰색 가구 트럭. 더 충격적인 건 트럭 영상이 합성이었다는 것.
여울은 실제 번호판을 추적해 인천 폐차장을 찾아냈죠. 권유와 데몰리션이 잠입해 검은 아우디를 미행한 끝에 도착한 곳은 외딴 별장. 그곳에서 목격한 건 살인 현장을 완벽하게 지우는 프로 조직이었습니다. 트럭을 따라간 도심 오피스텔 1306호. 권유가 본 건 첼로 케이스 속 배우 노준영의 시신이었습니다. 곧이어 들어온 현장 연출팀은 특수젤과 라텍스 지문으로 완벽한 살인 현장을 조작했죠. 다음 희생양은 연예인을 스토킹한 룸살롱녀였습니다. 카메라 너머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보던 사람. 바로 권유의 국선 변호사 민천상이었습니다. 민천상은 사고 설계사였습니다. 고성능 서버로 권력층의 살인을 사회적 약자에게 뒤집어 씌우는 일을 해왔던 거죠. 노준영 사건의 진범은 효신그룹 회장의 딸 추혜리. 권유 사건의 진범은 권유법을 주장한 국회의원의 아들이었습니다. 민천상은 교도소의 마덕수를 풀어 권유 일행을 공격했고 어머니 유품 목걸이엔 위치 추적기까지 심어뒀습니다. 목걸이를 창밖으로 던진 권유. 배우가 민천상이라는 확신과 어머니를 죽인 분노. 이제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권유팀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작전은 두 갈래로 나뉘었죠. 첫 번째는 현장 교란. 드론 정찰과 3D 스캔 레이저 도청으로 민천상의 비밀 사무실 구조를 파악했습니다. 이동 중인 조직원들은 데몰리션의 함정 장치로 각계격파했죠. 그리고 이 영화의 전설적인 장면. 용도사는 낡은 마티즈의 엔진을 뜯어내고 슈퍼카 엔진을 이식했습니다. 겉은 경차지만 속은 괴물 마티즈가 탄생한 거죠. 두 번째는 데이터전. 권유가 민천상의 사무실에 침투해 그를 제압하고 서버에 USB를 꽂았습니다. 하지만 다운로드에 30분이 걸렸고 마덕수가 동료들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15분 내로 연락 없으면 사살. 권유는 주저없이 다운로드를 포기하고 동료 구출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터집니다. USB는 단순 저장 장치가 아니라 원격 허브였던 겁니다. 이미 민천상의 서버는 좀비 PC가 되어 있었고 모든 데이터는 빠져나가고 있었죠. 민천상은 언론을 선점했습니다. 탈옥수 권유 일당이 노준영을 살해하고 추혜리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보도가 나갔죠. 원격 조작 차량과 레카 추격, 경찰까지 가세하며 도시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최종 무대는 권유팀이 장악했습니다. 여울이 방송국 메인 편집실을 점거하고 전파를 탈취했습니다. 지상파 정규 편성이 모두 끊겼죠. 그리고 전국 생중계가 시작됐습니다. 민천상이 설계한 조작의 전모. 실제 가해자들의 명단과 증거. 무고한 희생자들의 목록. 완벽한 증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든 국민이 목격한 거죠. 추혜리는 노준영 시신 옆에서 자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국회의원 아들도 검거됐고 다른 배우들도 연쇄적으로 잡혔죠. 도주하려던 민천상의 차는 핸들이 뽑혀 있었습니다. 권유팀이 미리 빼놓은 거였죠. 민천상은 결국 경찰에 포위당해 체포됐습니다. 권유는 누명을 벗었습니다. 민천상에 의해 조작된 다른 피해자들도 재심을 받게 됐죠. 민천상은 권유가 수감됐던 그 교도소에 갇혔고 마덕수에게 복수를 당했습니다. 권유가 겪었던 지옥을 이제 그가 겪게 된 거죠. 자, 그럼 드라마 조각도시와 뭐가 다를까요? 5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주인공이 완전히 다릅니다. 영화의 권유는 전직 태권도 국가대표. 드라마의 박태중은 정원 카페를 꿈꾸는 평범한 배달 청년입니다. 둘째, 악역이 압도적으로 강화됐습니다. 민천상에서 안요한으로. 도경수가 연기하는 안요한은 상위 1%를 위한 보안 사업가로 우아하면서도 섬뜩한 사이코패스죠. 셋째, 조력자 구성이 바뀌었습니다. 영화는 게임 팀원들, 드라마는 교도소 은인 노용식과 그의 딸 노은빛, 기자 백도경 등 인간관계 중심으로 재편됐습니다. 넷째, 분위기가 정반대입니다. 영화는 통쾌한 오락 액션. 드라마는 18세 관람가의 어둡고 처절한 복수극입니다. 다섯째, 서사가 대폭 확장됐습니다. 12부작으로 늘어나며 교도소 생활, 주인공의 성장, 인물 간 관계가 깊게 그려집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영화 조작된 도시의 줄거리와 결말, 그리고 드라마 조각도시와의 차이점까지 모두 정리해봤습니다.
영화는 영화대로 빠른 전개와 통쾌한 액션의 재미가 있고, 드라마는 드라마대로 깊은 서사와 무거운 메시지의 매력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둘 다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특히 지창욱 배우가 2017년과 2025년, 8년의 간격을 두고 비슷하면서도 다른 캐릭터를 연기하는 모습을 비교해보는 것도 큰 재미입니다. 그리고 도경수의 첫 악역 도전도 놓칠 수 없는 볼거리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